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대표적인 타투 장르와 장르별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다양한 타투 장르의 소개와 간략한 특징들을 정리해요. 지난 영상들 중에 이 썸네일들은 각각 장르별 배경과 특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 장르별로 한 편씩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타투? 지금 바로 생각나는 타투 장르가 있나요? 타투이스트에게 타투 장르는 식당이나 카페의 메뉴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메뉴를 전문적으로 하냐, 다양한 메뉴를 하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선택도 하고 시작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타투 장르는 이 7가지와 기타 스타일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 작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레지미 장르는 제가 작업을 하진 않아서 이 장르의 특징과 배경은 설명에서 생략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우선 트라이벌부터 시작해볼게요. 트라이벌이란 부족의, 종족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특정 지역의 부족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부족들 간의 구분이나 부족 내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표현하는 목적,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검은색으로 채워진 넓은 면적의 문양과 반복되는 패턴이 특징이에요. 트레디셔널 타투라고도 불리는 올드스쿨은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이벌 이후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배로 무역을 하던 시기에 선원들이 앞에서 소개한 트라이벌 타투를 한 원주민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생기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부적처럼 몸에 타투를 새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죠. 검은색의 두꺼운 라인이랑 투박하고 단순화된 그림체, 한정된 컬러를 사용해요. 초반에 잉크도 다양하지 않고 머신의 성능도 좋지 않아 생기게 된 이 특징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며 블랙앤그레이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장르가 아닐까 합니다. 네오 트레디셔널 타투라고도 불리는 뉴스쿨은 올드스쿨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 유래가 올드스쿨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선원들이 아닌 육지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사실적인 묘사와 다양한 컬러, 제한이 없는 요소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올드스쿨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작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두꺼운 라인과 얇은 라인을 같이 사용하고 도안의 요소에 제약이 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가 사용돼요. 분명히 올드스쿨과의 연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완전 다른 장르로 구분이 될 정도로 느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 되었어요. 치카노란 말의 어원은 멕시코 출신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장르 이름이 그대로 치카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치카노 역시 갱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요소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치카노란 타투가 가졌던 의미는 지역사회나 가족, 여자와 신에 대한 충심이었다고 하네요. 컬러가 아닌 흑백톤으로 작업되고 얇은 선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에 와선 작업 방식으로 구분하기보단 치카노 특유의 익살스러운 디자인이나 광대,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같은 전통적인 치카노 요소들로 장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치카노 레터링을 장르로 구분한 이유는 그만큼 특이한 스타일 덕분에 아예 하나의 장르처럼 단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치카노란 장르에서 발전된 레터링 스타일로 독특한 글씨체와 간결한 문장, 내용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름이 레터링이지 이 작업에 사용되는 폰트들이 따로 나올 정도로 작업 과정도 도안도 그냥 그림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블랙앤그레이는 그레이워시라고도 하는 농도가 조절된 잉크를 사용해서 라인을 남기지 않고 면으로만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면 소묘와 같은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작업물의 느낌도 소묘 작업이랑 비슷해요. 라인이 없이 면으로만 묘사돼서 사실적인 느낌이 강하고 잉크의 농도를 조절해서 엄청 고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는데 그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림 실력이 필요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랙워크는 왜 또 따로 구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블랙으로 작업되는 모든 장르를 묶어서 블랙워크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블랙워크로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업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도 조절을 최소화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블랙앤그레이처럼 농도를 조절해 면으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늘 자국 간의 밀도나 스킬적인 부분으로 작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바늘 자국의 방향성으로 표현되는 덩어리 묘사나 질감 묘사, 블랙으로 작업되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기도 해서 도안의 제약이 아예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장르와는 별개로 스타일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레터링이나 미니 타투, 도트워크, 수채화, 일러스트 타투 같이 장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작업되는 동안의 스타일에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들인데, 타투가 대중화되면서 각 장르를 해석하고 작업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 손님의 입장에선 타투를 굳이 장르로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주장르를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각 장르의 특징과 매력을 알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그 장르에 대해 더 보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면 경험이 쌓일수록 기술자, 뜨쟁이가 아닌 아티스트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OT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강의는 함께 아티스트의 길을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고생하셨어요. 이 섹션은 마무리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타투 작업의 전체 과정과 장비 소개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